그런 이런 엉터리 같은 조사에 지상파 3사가 돈 자랑한답시고 73억이나 썼다는데 이런 출구 조사를 계속해야 됩니까? 이제 중단시켜야 됩니까? 어떻게 보세요? 1차 충격파가 너무 크게 왔어요. 그게 그 출구조사 때문에 그랬는데 실제로 출구조사는 다 틀려버렸어요. 총 의석수 예상에서도 다 틀렸고 그리고 주요 격전지의 예측조사도 거의 다 틀려버렸어요. 그렇습니다. 그런 이런 엉터리 같은 조사에 지상파 3사가 돈 자랑한답시고 뭐 73억이나 썼다는데 이런 출구조사를 계속해야 됩니까? 이제 중단시켜야 됩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73억 썼다는데 제가 듣는 것도 84억 썼대요. 73억보다 더 많이. 이런 출구조사는 아니 출구조사를 해서 발표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는 무의미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전투표가 완전히 자리 잡았잖아요. 그리고 사전투표는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출구조사는 투표하고 나오니까 출구조사를 할 수 있잖아요. 찍은 사람이. 그런데 사전투표는 조사를 법으로 할 수가 없거든요. 그걸 하게 되면 본투표에 영향을 미치니까요. 그래서 그걸 하지 않는 이상 더 이상 출구조사는 의미가 없다. 이거는 확실하다. 그러니까 이건 뭔가 제도를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출구조사에 대해서는 세 가지 정도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제가 어제 제 아들이 초등학교 2학년인데 그 만화로 되어 있는 책을 읽으면서 아시아의 최악의 지도자가 9위가 누군지 알아? 이렇게 얘기를 해서 누구야? 박정희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아시아의 그러면 최악의 지도자 김일성도 있니? 그랬더니 6위인가에 있대요. 그러면 근데 갑자기 저한테 웃으면서 근데 김일성이 아시아 최고 지도자 중에 2위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뭔 소리야? 그거 봤더니 한중일 언론인들이 뽑은 아시아의 최고 지도자와 최악의 지도자. 그 기초로 그 만화책을 그림을 그려놓은 거예요. 간디에 대한 자서전 얘기를 쓰면서. 제가 그 내용 보면서 자, 지상 3사에 이 73억을 써서 출구조사를 했을 때 그게 출구조사가 비밀이 언론기관에 그대로 유지가 끝까지 될까요? 불가능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해당되는 내용이 한두 시간 전에 미리 퍼지겠죠. 거기에 또 언론에 종사하시는 분들 중에 상당히 많은 분들은 이렇게 좌경향을 띠는 게 사회를 비판하는 것이고 사회와 관련돼서 진보하는 거다 이런 이상한 사고방식을 기본적으로 저는 갖고 있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결과가 아까 같은 제 아들한테 도달하는 그런 정보가 만화로 그려질 수 있겠죠. 자, 그런 상태에서 어제와 같은 이번 총선과 같은 그 출구조사 결과가 언론기관에 아마 싹 퍼졌을 겁니다. 그리고서 그게 막 전달이 됐겠죠. 그러면 그 관련된 당직자들, 선거 관련자들 기분이 팍 꺾이는 그런 형태로 암암리에 막 전파가 됐을 겁니다. 상대방은 굉장히 기분 좋은 목소리로 전파돼요. 그리고 나서는 2시간, 뭐 1시간, 몇 시간의 시간이 막 흘러가는 거죠. 이런 형태로 일이 진행되는 거 실제 그 과거에 그 노무현 정부 때도 갑자기 노무현 뭐 정부 지금 투표율이 뭐 얼마가 돼서 지금 지지율이 이거밖에 안 날 것 같다. 라는 소문이 돌면서 젊은 사람들이 가서 투표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동원이 실질적으로 됐었던 그런 조직적인 이런 변화나 변곡 같은 게 있었던 것도 있었거든요. 이렇게 악용될 수 있는 형태인데 그게 정부도 정확히 맞지 않는 상태에서 밴드웨건을 갑자기 일으켜서 최종적인 본투표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투표장에 가던 사람이 에이 그러면 뭐하러 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까지 만든다고 한다면 결국은 조직적인 엉터리 출구조사 결과를 통해서 발생되는 부정선거가 된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이거는 금지시켜야 되지 않나. 금지시켜야 된다. 어떤 형태로든 좀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 알겠습니다.